해군이 무인기의 쓰임새가 점차 다양해지는 최근 전쟁 양상에 따라 상용 무인체계 작전 운용 검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감시정찰 드론과 폭탄 투하 드론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민간 무인체계를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동해 최북단 어장인 저도어장에서 어선의 활동을 돕기 위한 해군 일함대의 조업보호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안승일 기자의 궁금해 시간은 작전을 위해 출항한 참수리 223호정의 정장 최준우 대위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K방산의 성공 신화를 만든 주역들을 만나는 시간, K방산 전설을 만나다에서 K2 전차의 개발을 지휘한 김효한 현대로템 고문을 만났습니다. K2 전차의 초석이 된 K1 전차의 개발 과정과 우리 독자 기술로 탄생한 K2 전차의 개발 과정까지 김효한 고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전과 같은 최근 전쟁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인기의 쓰임새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해군이 상용 무인체계를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해상에 미상의 선박이 출몰한 상황.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감시정찰 드론이 출동하고 적 함정임이 확인되자 곧바로 폭탄 투하 드론이 날아가 5kg 무게의 폭탄을 떨어뜨려 함정을 타격합니다. 기동 능력을 상실한 함정을 향해 이번에는 폭탄을 중무장한 무인 수상정이 돌진해 그대로 충돌하면서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이 골판지 드론은 대당 가격이 20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타 무기 체계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데다 종이 재질이다 보니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일명 자폭 드론이라고 불리는데 최고 시속 80km의 속도로 한 번 뜨면 1시간가량 비행해 20km 반경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폭탄을 발사하는 것보다 정확도는 높고 비용은 낮아 효율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해군이 최근 이와 같이 상용 무인체계의 작전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무인체계를 군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해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훈련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민간 무인체계 업체가 참여해 다각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 분석을 통해서 현대전에서 무인체계의 저비용, 고효율,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해상에서 무인체계의 작전 적용성, 가능성을 검증하고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이번 검증을 심화 발전시키고 전시나 위기 상황 시 대량으로 군집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36사단이 강원 평창역에서 공공교통시설 테러에 대비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과거와 달리 드론으로 내부를 정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초동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평창 KTX역에 가상의 폭탄이 터집니다. 폭탄이 더 있을 수 있기에 정찰용 드론이 먼저 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재 진압과 폭발물 제거 그리고 수색 작전 끝에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공유받은 인상착의 동일한 거주자와 동일한 인원 식별 완료했고 도주 차단 후 포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육군 36사단이 2025년 지상협동 훈련의 일환으로 국가 중요시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테러 대응 태세를 발전시켰습니다. 기존 훈련 방식에선 병력이 직접 역사 내부를 수색했다면 이번엔 드론이 먼저 들어가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 식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드론 영상은 현장 지휘소와 바로 연결돼 진입 시점과 위험 지역 회피 등 전술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병력 또한 이 드론의 가시화를 봄으로써 좀 더 큰 작전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제가 평창 대지장으로 있으면서의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엔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와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이 투입돼
테러 대응 대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드론기술원 그리고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한데 모여 테러 대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임무를 가진 병력과 기관이 합동으로 투입된 훈련인 만큼 부대는 원활한 지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긴급히 출동하는 만큼 병력 이동 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조치했습니다. KTX역과 같은 공공교통시설은 테러 발생 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부대는 다양한 테러 대응 대비 전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 7포병여단이 미래 육군 부사관들을 위해 전국 최초 여군 부사관과인 서울 정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7포병여단 천둥대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서울 정화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 60명. 이번 행사는 졸업 후 부사관의 길을 걷게 되는 예비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사관과 학생들은 부대 방문을 통해 실제 장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군 실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비 설명을 듣고 체험도 직접 진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용 장비 견학과 체험을 마친 뒤에는 부사관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꿈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군 부사관의 삶을 직접 보고 선배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진로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졌고 꼭 멋진 부사관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군 생활은 도전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정화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관심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부사관들과 소통과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육군 부사관의 임무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견학부터 간담회까지 내실 있는 시간을 준비한 육군 7포병여단 천둥대대. 장차 우리 군을 이끌어갈 미래들의 꿈을 키운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미국 등 서방 기업의 IT 노동자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보안업체 스트라이더가 중국에 등록된 35개 기업이 북한의 IT 인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스트라이더는 이들 35개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랴오닝 중국 무역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1월 북한 IT 노동자를 위한 노트북 장비를 공급한 랴오닝 중국 무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트라이더는 섬유,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 등 3개 업체가 랴오닝 중국 무역이 북한의 작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을 속여 위장 취업한 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활용해왔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트라이더는 북한이 최근 해당 작전 일부를 대상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비밀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IT 위장 취업의 규모와 범위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술 종합훈련을 참관하고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특수작전 구분대들의 전투종합훈련을 비롯해 전차병 부대의 대항 경기와 시범 화력 협동훈련 등이 진행됐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학적 전투훈련 체계 수립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계급 전선이고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 준비 완성이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에 부여하는 칭호로 보이는 만능대대 기준이 언급됐는데 김 위원장이 해당 자격을 돌파한 제11군단 산하 전투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드론을 운용하는 북한군의 모습과 위장복을 입은 저격병의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산실, 국방정신전력원이 부대 표지를 비롯한 새로운 UI를 공개했습니다. 정전원은 정신전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국내외 안보 환경을 인식하고
창설 48주년에 맞는 부대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기 위해 UI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UI는 10종으로 부대 표지와 영문 명칭 등 5종이 개정됐고 캐릭터와 구호 등 5종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UI는 정신전력 본산으로서의 역사와 전문성, 그리고 정신전력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강조했습니다. 교직원과 교육생을 비롯한 정전원 장병들은 기념식을 통해 새롭게 공개된 UI의 의미를 새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시작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특사들이 직접 협상에 나선 만큼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와 인질 대응 특사 볼러가 현지 시간 13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휴전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40일간의 교전 중단, 인도주의 지원 재개, 그리고 생존 인질의 절반 석방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위트코프 특사가 제시한 휴전안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특사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면서 휴전 논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가자지구 곳곳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가자지구 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병행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유럽병원을 공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 무하마드 신와르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시적인 휴전은 가능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군 이람대의 저도어장 조업보호작전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NLL에서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동해 최북단어장, 저도어장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북한 땅이 바로 손 뻗으면 닿을 듯이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고속정은 대한민국 해군 PKMR 참수리 223호정입니다. 223호정은 이곳에서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업보호 지원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제가 직접 223호 정장 최준호 대위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필승!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223호정 정장 대위 최준우입니다. 필승! 배치 받겠습니다. 배치 받겠습니다. 총! 배치부터! 배치부터! 추락 운전. 너. 추락. 안전 선발. 장인 뒤로 눕혀. 좋아. 키 오른쪽 상타. 이거 찍어. 좋아. 운전 작동. 방파제 비춰. 공식 5도 잡아. 공식도 전방. 11도 하나. 15도가요. 지금 출항 잘 된 거예요? 예, 출항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출항할 때 승조원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계류상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특히 야간 상황에서 방파제 간의 거리가 짧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저도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속력 20노트인데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어선들도 같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선들은 한 몇 척 정도 가나요? 오늘 입어 신청한 어선 척수는 총 171척입니다. 그럼 오늘이 저도어장 개장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이 저도어장 개장일입니다. 저도어장은 NLL 남방 약 1.5km에 위치한 동해 최북단 어장입니다. 연간 4월부터 12월까지 개장을 하는데 보통 하루에 100여 척이 넘는 어선들이 활동을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접촉 지역이랑 굉장히 붙어 있고 약 1.5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북한 지형도 지금 잘 보입니다. 북한 지역 지금 산악 지형으로 우측에 보시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지금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북한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선들이 이쪽으로 못 가게 지금 막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볼까요?
저거는 해경배인가요? 해경선? 네, 맞습니다. 해경함이고 어선들이 해경함이랑 저희 경비함정보다 남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당연히 어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남하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시각으로는 안 보이지만 레이더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군복을 입고 곳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군 장병들을 보시면 고생 많이 한다라는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더 힘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정권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규모 방산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양측은 사우디의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에 대한 통합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우디가 도입을 추진하는 무기 체계와 기존 계약 사업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석정권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 협력국인 사우디를 선제적으로 방문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방 무기 체계의 성능과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발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 우리 전장을 누빌 사족 보행 로봇을 연구원들이 시범 운용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중대급 이하에서 활용 가능한 저가형 군집 드론 체계도 선보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알리고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협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과 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체계 종합기업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TICN, 스타링크 등을 활용한 헬기 위치 정보 시스템, 전파 탐지 방식을 적용해 국내 최초 개발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레오파드 등 군에 당장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요즘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 드론, 로봇, AI 또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 분야의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 행사 취지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위사업청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는 지난해 시작해 연 3회 행사간 120여 개 기업과 1,3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어 불가능하고 극한 환경도 극복하는 미래 전장에 필수적인 13종의 기술과 장비를 알아보며 무기체계로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토의했습니다. 기존에 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페이퍼식으로 기술만 이렇게 알다가 현장에 와서 직접 세미나를 듣고 업체분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많은 기술적인 그런 도움도 많이 됐고 업무에도 좀 차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사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참가 방안을 조언받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하반기에도 창원 지역에서 소개회를 이어갑니다. 발굴된 중소기업의 기술과 장비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만나 강력한 국방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K방산의 성공 신화를 만든 주역들을 만나는 시간,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이번 시간은 K전차의 아버지 김효환 현대로템 고문을 만나봤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기술도 설계도 없던 시절 누군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K1 전차를 넘어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K2 전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오늘은 K2 전차의 아버지 김효환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K2 전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구르릉 소리가 나오면 심장이 떨립니다. 참 제 인생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2008년 튀르키예는 4억 달러의 K2 개발 기술을 사갔고 2022년 폴란드는 K2 1000대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차는 미끄러져가는 같은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서스펜션을 이용을 해갖고 전차의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차를 쭉 낮춰주면은 노출 면적이 줄어듭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후속탄 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제일 빠른 전차일 겁니다. 3번 쏘고 만약에 미스됐다면 바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갖고 있어요. K2는 해외 유명 전차들과 비교해도 성능 면에서 밀리지 않는 데다 가성비마저 뛰어납니다. K2의 개발을 지휘한 김고문, K방산과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보통 특례 보충력으로 입사를 한 거였었어요. K200 전투장갑차를 개발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궤도 차량이 돼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리고 유학을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학하고 난 다음에도 들어가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일하는 것, 공학자로서 무엇보다도 재미난 일이다. 우리 군은 지상전에 꽂힌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개발에 나섰지만 K1 전차는 미국이 1차 설계를 한 뒤 국내 생산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전차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K1 전차는 미국이랑 협력해서 개발해갖고 제 기억에 84년인가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죠. K1 전차를 자체 기술로 성능 개량한 K1A1 개발 경험은 김고문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K2 독자 개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를 세계 시장에 내놓는 걸 일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며 K2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꼭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 기술자들의 의지, 이거 기업의 의지, 우려는 있으나 한번 해볼 만하다. K1은 남이 설계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우리 스스로 그 탑재하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능력을 해냅니다. 각종 그 주요 부품들과 기술들을 우리가 국산화하는 거를 거치게 돼요. 세계 시장 진출을 이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모든 부품도 우리가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우리 임무로 해냅니다. 수출을 겨냥한 그러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고문과 연구원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삼고 14년 동안 K2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전투를 벌입니다. 수많은 오류들을 잡아내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자 K2 전차는 제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차가 최초로 조립이 돼서 시험을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제 뇌리에서 잃어버려지지 않는 건 뭐냐면 참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탁 20cm 탁 세 발이 아주 삼각형으로 멋있게 찍힌 게 이제 정말로 이게 뭐가 될래나 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로 K2를 만든 것에서 나아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3 전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로 무장하게 될 K3 전차 개발을 위해 시스템 개념과 130mm 무장체계, 수소동력 추진 등 신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기갑 전력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이 자부심, 자긍심 이거를 갖고 만드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걸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주 국방을 위해 일생을 바친 김희환 고문. K방산의 역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이태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청해부대 40사진 강감차남이 194일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3일 진해기지로 입항했습니다. 청해부대 40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진해기지에서 출항해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양안보작전과 다국적 해군과의 군사교류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13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죽변 비상활주로에서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F-16, FA-50 전투기를 비롯해 KA-1 공중통제 공격기, CN-235 수송기 등 7대의 항공기와 관제 통신 소방 등 작전 지원 요원들이 참가해
비상활주로에 접근하는 절차 속달을 진행했습니다. 육군 1 군수지원여단이 특성화 고등학교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전술차량정비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정비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5일간 열리는 현장 실습 지원은 기존 정비 이론 실습 교육과 국가 간 안보 간 확립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5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여름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은 어제와 비슷하게 26도 안팎까지 올라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해안 산지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10에서 20mm, 충청이 남은 1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원주, 청주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원주 22도, 부산, 사천은 19도로 내리는 비와 구름으로 인해 일교차는 적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날씨 변동은 크겠고 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는 전남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뇌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내륙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비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경기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충청이 남은 대체로 맑겠으나 일중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